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키워드 보셨나요? 사실 봤는데 오늘 좀 익숙하다. 되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한 네, 마음이 많이 키워드들이죠. 편안하다. 근데 18번은 뭔지 모르겠어요. 18번? 18번? 네, 노래방 18번 곡. 저도 그 생각.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발견력? 발견력? 뭔가를 발견하는 거겠죠? 어떤 창의성 같은. 차별화, 목적, 브랜드 생각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라. 네. 오늘 주제는 제 생각에는 우리와 좀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많이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번이 궁금하네요. 18번. 네. 그럼 저희가 예상한 키워드가 맞는지 강연자님 모셔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현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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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혁신 가이드 안병민입니다. 마케팅과 리더십을 아울러서 경영 혁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 쓰고 강의하고 책 쓰고 자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 키워드들을 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2030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 경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관련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18번은 어떤? 제일 궁금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노래방 18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답이요. 그래요? 진짜요? 예, 예. 정말요? 예, 예. 장난 삼아 했던 얘기가 정말. 그건 맞습니다. 각자 우리 노래방에서도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준비하실 때도 내 강점이 과연 뭐냐. 자,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에 성공하려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아무래도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성적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뭔지. 요즘엔 그런 거 있잖아요. 셀프 PR 하는 예, 것도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스펙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제 그건 기본적인 거일 텐데요. 함께 취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경쟁자분들도 그 정도는 다 준비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할 수 있을까? 잘 마케팅하고 세일즈할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엄청 생각을 중요한 건데 좀 어렵죠. 어떻게 잘 나의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가. 그런 차별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마케팅에선 차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나라는 브랜드의 차별화 포인트를 제대로 마케팅하시고 세일즈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별화라는 건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은 우리가 차별화라는 단어는 많이 듣기도 하셨을 테고요. 네. 많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이 차별화 의미가 뭔지는 다들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차별화라는 건 뭐냐면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객이 나를 선택할 이유. 예, 여러 시장에 나가보면 여러 경쟁 제품, 경쟁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브랜드를 왜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들과 다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그 남들보다 나를 선택해야 될 이유. 마치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기업에서 왜 나를 택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 볼 수 그래서 사실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이 마케팅과 세일즈 개념을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이름이라는 것도 나의 브랜드잖아요. 네. 우리 성규 씨나 우리 혜림 씨도 각자의 성함이 결국 내 브랜드이신 거잖아요. 사실 이 연예 시장이라는 것도 얼마나 치열한가요? 그렇죠. 예, 그 치열한 연예 시장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어필하셔야 될까?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저도 오늘 잘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예,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데요. 네. 결국 취업 현장, 구직 현장에 가가지고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신문 기사 헤드라인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변호사 이제 대한민국의 3만 명 3만 시대랍니다. 명 시대.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협회 회장 선거할 때도요, 후보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리 변호사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 몸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변호사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망의 직업이었잖아요. 뭐 먹고 살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전문 직역에 계신 분들도 내 능력, 내 역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마케팅하고 세일즈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동안 마케팅 교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변호사 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회계사 뭐 등등 우리가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많은 전문 직역의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 시내 건물 하나 들어서고 나면 그 안에 입점하는 뭐 치과, 뭐 안과, 이비인후과 얼마나 많나요? 맞아요. 이제 폐원하는 병원들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들, 내 지식, 내 역량,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잘 마케팅하고 잘 세일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요즘에 보면 건물 바로 옆에 뭐 같은 뭐 헬스장이 있다거나 맞아요. 같은 그러게요. 이비인후과가 있다거나 하면 보면서 아, 이 둘은 정말 얼마나 치열할까. 또 엄청난 그리고 또 경쟁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난 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뭔가를 팔고 있다. 예를 들면 유형의 상품을 팔기도 하고요. 무형의 서비스를 팔기도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24시간 내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를 팔고 있다고요. 내 가족, 친구, 친지, 동료들에게 내 생각을 파시는 거예요. 내 메시지를 파시는 겁니다. 생각을 판다. 내 생각, 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셔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요. 상대방과 공감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죠. 내 생각이 전달이 돼야 그렇죠. 하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의 요소들이 삶의 이야기들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은 삶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부르짖고 다니는 거라고요. 개개인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그런 하는 거죠. 것 예,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도 이 마케팅이라는 게 아주 유용한 그런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오늘 그게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발견력을 확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견력. 아까 예, 예. 키워드에 있었던 발견력.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발견력은요. 뭔가를 발견하는 힘이 아닙니다. 발견되는 힘이요. 되는. 우리 시장에 나가보면, 마트에 나가보면 수많은 제품들, 수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과 서비스들이 고객 눈에 발견되어야, 고객 눈에 띄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되는 힘이라는 게 경쟁이 치열한 마케팅 사회에서는 엄청난 경쟁력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과 다르다는 건 눈에 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눈에 띈다는 건 뭐냐면 그게 매력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고객의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쓴 마케팅 리스타트라는 책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이게 바로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고객 눈에 띄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 눈에 띌 수 있을지 오늘 강연에서 그렇죠. 배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이미지 이제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한번 보시죠. 저 사진, 저 이미지. 브랜드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 비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비사. 너무 바로, 유명한.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M사.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아주 맛있게 드시는 햄버거 M사. 좋아요. 그 다음 이건요. 가구 브랜드. 와, 아이, 이거 아이. 예, 가구. 예, 매장도 아이사 되게 잘 브랜드입니다. 해놨죠. 자, 근데 제가 3장의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사진 안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당 브랜드의 네이밍이나 로고, 심볼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맞추신 이유 이게 뭘까요? 그 브랜드의 특징을 그렇죠, 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건요, 그 브랜드 다움이란 게 있더라. 그 브랜드 다움이란 게 아주 강렬할수록, 임팩트가 클수록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더라라는 겁니다. 브랜드다운.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2030 여러분들도 네. 나라는 브랜드를 파워 브랜드로 만들려면 나다움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문 기사 헤드라인 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똑같은 주점에 똑같은 똑같은 카페. 카페랍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리라고 더 표현이 붙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강남역이랑 홍대 네. 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다르죠. 예전엔 되게 달랐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점점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똑같이 들어가는 여기도 겁니다.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을 붙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케팅 차원으로 보면 차별화 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차별화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야기 포인트가 바로 그거인 거죠. 자,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브랜드 자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파워 브랜드가 되려면 다섯 가지 요소가 골고루 잘 갖춰지면 네네.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야 이런 건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고객 충성도예요. 고객 충성도. 네, 고객 충성도라는 건 뭐냐면 나를 좋아하는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고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연상이에요, 연상. 연상?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면 고객이라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연상을 떠올리기도 할 테고 부정적인 연상을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긍정적인 연상을 더 많이 떠올린다면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품질이 좋아야 파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보시면 그냥 품질이 아니고요. 앞에 perceived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요. perceive는 인식하다라는 건데요. 결국 perceived quality라는 건 뭐냐면 고객이 인식하는 품질이요. 자, 이 단어 때문에 마케팅에 많은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객관적인 품질, 물리적인 품질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고객이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냐가 승부를 가르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기업에 제가 CEO분들 만나 뵈면요.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제품 이렇게 품질이 좋은데 왜 고객들이 몰라줄까? 예, 우리 제품 좋은 건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죠. 예,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인지도요, 인지도. 인지도. 예, 얼마나 유명하냐. 사실 유명하지 못하면 파워 브랜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왜 듣보잡이라 그러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잡 브랜드는 파워 브랜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독점 자산이라는 건데요. 독점 자산이란 건 뭐냐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특허라든가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점 자산이 그 되는 브랜드만의 어떤. 자, 이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게요. 네. 우리 개인 브랜드에도 똑같이 접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한가운데 다른 일반적인 브랜드 말고요. 내 이름이라는 나의 브랜드를 한번 넣어보시죠. 자, 그러면 나라는 브랜드가 파워 브랜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게요. 예, 제일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죠? 고객 충성도. 고객 충성도예요. 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냐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연상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지인들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상을 더 많이 떠올릴까 아니면 부정적인 연상을 더 많이 떠올릴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긍정적인 연상을 더 많이 떠올린다면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죠. 예, 성규 씨나 혜림 씨도 지금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요. 스스로를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리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품질이요. 품질. 품질이었죠. 품질은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고객이 인식한 품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인성. 그런 내 거. 인성을 포함한 내 실력? 실력.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내 실력, 나 혼자 좋아요 하는 혼자만의 실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에요. 자, 네 번째, 아까 인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우리 동네에서만 유명한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유명한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명한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유명한 사람인가?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파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아까 독점 자산, 뭐 특허, 지적 재산권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개인 차원으로 바꾸면 이거 어떤 게 될까요?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자격증, 면허증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면 파워 브랜드가 되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 마케팅은 삶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네. 네, 마케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 자산 이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경영에도 들어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마케팅이나 세일즈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는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차별화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말씀해 주신 그 나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차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도 차별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차별화 그러면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차별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왜 영어로 비교급이라 그러잖아요. 굿 다음에 비교급 더 better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차별화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네. 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하는 게 바로 차별화예요. 아까 발견력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남들보다 잘하는 게 눈에 띌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훨씬 더 눈에 잘 띄는 건 뭐냐면 남들과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들은 다 앉아 있는데 나는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똑바로 서 있는데 나는 물구나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확 띄죠, 근데. 그게 바로 정말, 네. 발견력이에요. 발견되는 힘을 확보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예, 발견력을 확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다움이란 키워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마케팅하고 세일즈를 할 때도 우리 제품이 뭐가 좋은 거지? 뭐가 약점이지? 뭐 이런 거. 우리 제품을 잘 아셔야 제대로 마케팅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나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내 강점이 뭐지? 내 약점이 뭐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마케팅 잘 할 수 있고 세일즈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답다라는 건요. 남과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다움이 뭔지 그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네, 않아요. 어려운 왜냐하면 숙제. 우리는 나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주무시기 전에 10분만이라도요. 자기와의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내가 뭘 정말 좋아하고 뭐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었고 어떤 거 할 때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기와의 대화를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의 직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나 같은 모습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업이 뭐 저 같은 직업이 아니어도 사실 살면서 사람 모습이 계속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야 할까? 왜냐면 나다운 모습도 계속 변화하니까 그죠? 그렇죠. 그 모든 걸 아울러서 나다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습도 나다움이고 이 모습도. 그렇죠, 그렇죠. 이때 이 모습과 저때 저 모습,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바로 나다움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다움에 대해서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나다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나다움이라는 걸 없다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이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요. 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눈에 또 잘 보이려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나다움은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만 자꾸 연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과연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 그런 삶이 과연 차별화된 브랜드로서 살아나가는 삶인 걸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취업에 필요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네. 그럼 차별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는요. 몇 가지 또 키워드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신입 사원을 뽑으실 때 이제 나다움 아니면 차별화를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지금까지 뭐 채용 면접도 뭐 엄청나게 많이 봤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의 강점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냐? 뭐 저는 성실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생각해 보시면 성실하다라는 게 차별화 포인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성실한 건 기본적으로 다 성실해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게요. 이 차별화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요. 남들이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실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실함에 관련된 나만의 어떤 이벤트. 나 이 정도로 성실했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성실과는 전혀 다른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다른 포인트를 얘기해 주셔야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대본 같은 거 다 적어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뽑기가
힘든 거죠. 그럼 좀 차별화 됐던 케이스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뭐 면접을 너무 좋았던 하셨을 때. 케이스. 되게 유머러스한 분들 만나 뵈면 이제 뭐 마음이 저절로 많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채용 면접 자리 이런 데 가면 되게 경직되잖아요. 네. 긴장들 많이 진짜 떨릴 하잖아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깨면서 뭐 유머러스하게 본인만의 강점을 제대로 어필한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조금 그나마 눈에 띄는 발견력을 확보하신 분들인 거죠. 다 이제 한 분씩 개그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분위기를 좀 풀 수 있게. 예, 그럼 우리가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연예계에서도 이 사실 차별화라는 그쵸. 부분들은 되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네. 내 모습을 위한 우리 성규 씨의 차별화 포인트는 과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 면접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이 난 건데 저 오디션을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떨어지고 어느 날 이제 오디션 기회가 와서 제가 원래 전에 있던 회사에 처음 데뷔를 시켜줬던 회사를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였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넬이라는 밴드에 원래 너무 팬이었다. 저 원래 이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다. 그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고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오디션장에 가면 되게 경직돼 있고 네. 무섭잖아요. 너무 긴장되고. 그렇죠. 근데 그날은 제가 다 노래 끝나고 나서 저 안 뽑으시면 후회하실 거라고. 그때 당시 회사 실장님께서 좀 웃겼대요.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패기 같은 네. 걸 보여주셨나요? 네가 뭔데 널 안 뽑고 우리가 후회를 하냐. 너는 그냥 20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애인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연습생도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패기 있게 저 안 뽑으면 진짜 후회하실 거다. 저는 너무 잘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근데 아마 제가 그때 뽑힐 수 있었던 게 좀 그런 대범함? 패기가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성규 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패기 안에 녹아있는 그런 절실함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절실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얘를 진짜 얘 정말 하고 싶나 보다. 근데 막상 이제 오디션장에 오면은 그 자기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죠. 되게 많대요. 근데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여서 일단 시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혜림 씨는 또 어떠신가요? 저도 성규 씨가 오디션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난 건데 저도 오디션을 보고 JYP에 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어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4개국어로 할 수 있었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실력적으로는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K-팝도 국제화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언어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 가능성을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미래를 내다보셨었군요. 언어도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그때 오디션 현장에 여러 몇백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JYP 직원분들이 저한테 부탁해서 오디션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통역을 다 담당했었거든요. 오디션을 보러 가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시는 가수분들은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외국어까지 잘하시는 가수분들 그러면 딴 사람들은 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혜림 씨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왜 교수님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만화 그리시는 교수님 그러면 어떤가요? 이런 교수님이 계셔? 바로 발견되는 힘. 수업 아까 제가 듣고 싶다. 말씀드렸던 진짜. 수업 듣고 싶다. 그 유명한 분이 누구시냐면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네, 이원복 교수님이라고 덕성여대 총장까지 하셨는데요. 만화 그리는 교수님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분은 만화까지 그리시니까 그게 내 차별화 포인트가 또 되는 겁니다. 또 왠지 수업을 들으면 만화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으니까 왠지 맞아. 뭔가 더 이해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재밌을 것 같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나만의 강점, 남들이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뭔지 그거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우리 오늘 차별화, 발견력, 발견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두 분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확실히 나를 알아야 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그런 시간이 많이 우리에게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나를 좀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차별화를 하는지 그런 다음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네,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더 뭔가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다음 시간에서는요. 네. 차별화, 오늘 이 개념적으로만 이야기 나눈 차별화, 어떻게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그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 그게 바로 포기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죠, 포기하려고 하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뽑힐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셔야 되고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개성, 내 기분, 내 취향에 맞춰서 디자인, 색깔, 소재 마음대로 다 고를 수 있잖아요. 네. 다르다라는 건 좋은 거래요. 그럼 다르다라는 건 되게 좋은 칭찬인 건데